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공급 부족 아파트가 넘쳐난다. 월 2천 공급에 넘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부족에 의해서 서울은 계속 오른다. 요런 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일단은 실제 데이터가 맞는지부터 따져보고, 자, 그리고 원천적으로 서울의 공급 부족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해서 들어가면은 보통 여기서 그 공급량,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입주량이죠, 입주량. 입주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일단 그 수요 보시면 그 빨간색 선, 저기 보시면, 여기는 그 마포구인데, 마포구의 아파트 공급량인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정하기 나름 같습니다.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을 쓰면은 그, 인구수 곱하기 0.005를 합니다. 1년에 필요한 주택수가, 신규 주택수가 0.5%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공식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데, 이 공식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요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상황하고는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안 맞죠. 인구가 늘어날 때 0.5% 곱해주는 거랑 인구가 줄어들 때는 다르겠죠. 당연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아도 구축 공급이 되는 거죠. 100명 살다가 50명만 산다. 그러면 100명이 살던 공간이 있었는데 50명이 빠져나가니까 추가로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빈집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요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공급량, 수요량에서 수요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공급, 입주량만 한번 본다면 지금 2022년 254 호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포구만. 이 자료가 좀 이상해서 제가 마포구 자료를 가져온 것이죠. 좀 촘촘하게 따져보면은 254가구 중에서 아현동에서 194가구, 그리고 망원동에서 60가구,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너무 작죠. 너무 작습니다. 지금 저 위치 2호선 이대역, 2호선 아현역 사이에 있는 위치 좋습니다. 저기에 대단지가 올해 말에 입주가 시작되죠. 해당 그 아파트는 마포 더 클래시인데 1419세대나 됩니다. 초대단지죠. 엄청난 대단지인데 조금 애매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하면서 입주가 시작되면은 실제 입주는 내년 초에 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지금 뉴스에 그 연말까지 8,000가구 입주가 남았는데 서울 역전세난 우려된다. 이 말 자체가 좀 안 맞죠. 지금까지는 지금 8,000가구, 4개월에 8,000가구니까 1년에 24,000가구 공급량인데 서울 전체가. 자, 그런데 그 숫자로 지금 역전세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적정 공급량 자체가 10,000가구가 될지 5,000가구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 24,000가구 입주했을 뿐인데 역전세난 우려된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
그래서 그 기사에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 클래시 1419가구 12월에 자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안 맞는데 자 요것은 어떤 방식의 차이라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입주니까 12월 준공이니까 내년으로 지금 2월에서 잡았다. 뭐 그렇게 가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2000세대 마포구 아현동 잡혀져 있으니까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마포 더 클래시다. 뭐 이렇게 보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부동산 지인 들어가서 서울 전체를 한번 놓고 보면은 서울 아파트 입주량 쭉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2년에 그 3만 가구입니다. 3만 가구. 2022년에 3만 가구. 자, 요것 때문에 요것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역전세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까지 좋은데 2024년, 25년, 26년 요쪽을 보면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입주량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주량만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많은데 입주량이 너무 적습니다. 둔촌 주공만 하더라도 10,000세대가 넘는데 달랑 하나로 10,000세대가 넘는데 공급이 그게 2024년 이후에 아마 입주가 될 건데 지금 보면은 그것을 빼고 나면 2024, 2025, 2026 다 해서 10,000세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정말 많이 이상한 자료라서 요걸 또 제가 확인을 좀 해보면 마포의 더블 역세권, 무세막 2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자 요런 기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거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기사 내용도 그 내용하고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 완료되면은 700여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차, 2차 그러니까 같은 그 무세막 주택조합 보면 되겠습니다. 지주택이죠. 지주택 정말 그 어렵다는 지주택인데 여기는 괜찮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되는 상태를 봤을 때 2026년까지 입주가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봐서는. 그리고 뭐 현대건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 이 위치에 짓는 거를 너무 위치가 좋아서 괜찮은 사업이죠. 그런데 2026년 3월 입주 예정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도를 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이미 많이 됐죠. 거의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주택 마포 신수동 무세막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되어 있고 광흥창역에서 3번 출구 나가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있는 저 위치입니다. 자, 모든 게 확실한데 이 자료가 안 잡혀 있는 거죠. 자, 요 데이터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서울 전체에서 312가구 이거 많이 잘못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제 공급량이 입주량이 한참 작게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큰 것까지 다 저도 알고 있는 이 물량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조금 데이터가 의심이 되는 거죠. 자, 다시 기사를 보면은 연말까지 입주 8,000가구 남았는데 역전세난. 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 4개월에 8,000. 그러면 1년에 24,000가구. 자, 이걸로 지금 서울 그 아파트 시장이 역전세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벌써 지금 넘치고 있죠.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잔에 물이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더 따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가정한 것들,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정한 것들, 전문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문가라면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입주량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순간이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적정 입주량은, 서울에서 감내할 수 있는 입주량은, 가격이 깨지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입주량은 이게 2만 가구인지 만 가구인지 아니면은 5천 가구인지 뭐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월 2천 공급의 역전세, 9월에서 12월 4개월간 8,500, 그러니까 월 2천이죠. 월 2천. 월 2천 공급 1년에 뭐 환산을 하면은 24,000 정도 공급. 자,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역전세난 발생하고 임차인 제발 남아주세요. 자, 요런 이야기가 지금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지금 상식입니다. 정말로 매물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 자, 현 시점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몇 년은 계속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흔히들 그 공급 입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맹점이 있는데, 그 맹점은 뭐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를 보면 2012년에 1,000만 명이 넘었죠. 1,00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 여름까지 7월까지 집계한 것이 949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년간 서울주택 자연 공급량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뭐 아파트 뭐 빌라 할 것 없이 그냥 자연 공급량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1019만 5천 명 빼기 949만 3천 명, 2012년 인구에서 2022년 인구를 지금 뺀 거죠. 그래서 70.2만 명이 나옵니다. 70.2만 명, 70만 2천 명. 자, 요걸 3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3인 가구라고 가정을 하고 3으로 나누면 23만 4천 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3만 4천 호가 자연 공급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 공급량이 있는 거죠. 순수하게 보면은 아파트 지으면 1000세대를 지으면 기존에 또 주택을 부시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공급수는 뭐 100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자, 그게 10년간 지금 꾸준히 늘어왔죠. 신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꾸준히 늘어왔고, 거기다가 인구가 줄어서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23만 4천 호가 공급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1년에 2만 3천 호 정도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 겁니다. 자,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뭐 폐가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니까, 자, 서울도 물론 폐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특정 지역의 일부 물건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전반적으로 서울은 폐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국적인 어떤 단위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새 집만 공급이다. 서울은 예외입니다. 서울은 예외죠.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만큼 공급이 되는 거죠. 빈집 아마 주변에서 몇 채 못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압구정 현대, 음마아파트, 잠실 5단지 요런 것들 사실 썩은 아파트죠. 썩은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그런 유사한 아파트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 데가 못 된다. 거주할 데가 못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 왜 거기서 거주하냐 물어보면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웬만한 새 아파트보다 여기가 낫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위치가 좋으니까. 자, 그 이야기는 새 아파트 굳이 공급 안 해도 서울은 그대로 둬도 그게 어떤 멸실 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폐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 공급에서 빼면 안 되는 수량들이죠. 그 이야기는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 자체가 공급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3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서울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노후화된 건물조차도 여전히 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 추가 공급은 아니겠지만 이게 건물이 노후화되고 건물이 썩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주할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요걸 냅둬도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공급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아도 필요한 수요량 해서 인구수 곱하기 0.005를 해주는데, 자,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서울은 100% 틀렸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서울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자, 왜냐하면 아무리 썩어도 거기서 거주할 사람이 넘치기 때문에, 물론 뭐 월세는 싸겠지만 거주할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진짜 압구정, 현대, 음마, 잠실 5단지 엄청나게 썩었죠. 썩어도 자, 여기서 그냥 거주해라 라고 하면은 줄 서겠죠. 줄을 엄청나게 설 겁니다. 자, 월세도 다 지금 받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노후화된 건물도 공급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수요량을 0.005 곱해서 인구에다가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울은 100% 문제가 있습니다. 자, 2번 주택 가격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자가 많으면 내려갈 뿐이다. 자, 요렇죠. 실제 상황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은 실수요, 찐수요하고 어느 정도 관련은 있겠으나 완전히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현금과 유사한 어떤 기능이 있고 자산을 파킹하는 어떤 기능이 있고, 금이나 은처럼 또는 비트코인처럼 어떤 투자성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사두면 아무리 가치 대비 높은 가격에 사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 잘한 투자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잘한 투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한 분위기가 몇 년간 이어져 와서 사람들이 가치보다 고평가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해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은 투기다. 한마디로 투기적 수요가 많으면 올라간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실거주 수요. 전월세 측면에서는 인구가 절대적이죠. 인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었다. 자, 그 이야기는 자연적인 공급이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누적된 게 지금 한 방에 터지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가구수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는 줄어도 가구수가 늘어서 그래서 주택이 오른다. 자, 그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됩니다. 75 전용 7호 타입에 3명이 거주를 한다. 자, 그러면 1명이 거주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이죠. 25제곱에 1명 살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중심이죠. 면적이 중심인데, 자, 인당 면적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1인 가구는 쉐어하우스, 원룸, 고시촌, 자, 그리고 근생으로 표시된 또는 업무용으로 표시된 오피스에서 많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하면은 3인 가구, 4인 가구, 자, 전용 8사가 제일 부족하죠. 자, 그게 핵심이지, 인구가 핵심이지, 가구 수는 조금 그냥 참조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4개월에 8천 가구 입주한다고 지금 서울 역전세난 우려하는 지금 상황, 그 상황인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제기하실 겁니다. 자, 서울 공급 부족 맞는데 서울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겠죠. 2020년 전세 대란은 왜 일어났으며 새 아파트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거주하고 싶은 집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자, 그리고 최근 폭등의 원인 중 1등, 2등을 다투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규제 때문 아닌가. 일정 부분 맞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제기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나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월 2천 공급에 지금 서울 아파트 역전세난이 생기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제기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월 2천에 그 아파트 공급이 넘쳐서 역전세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그 주된 원인은 서울은 그 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서울은 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쪽 그 구석에 있는 마을에 일부 폐가가 있겠지만, 자, 서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 자체가 공급의 증가다.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계산을 한 결과 서울 공급 부족, 그래서 주택 가격 폭등. 자, 요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다.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넘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